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관대 지지, 을이 축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축을 봤다는 것은 내가 극을 하는데 음량이 같은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육친상 편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을이 축을 봤을 때 보통 복성의 이 신살도 따르게 되죠. 복이 따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축이 팔자내에 있다 없다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팔자내에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팔자내에 없다는 것은 운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실제로 축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글자의 인묘라는 글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정이라는 글자, 그리고 기라는 글자, 경이라는 글자가 인묘된다라는 것이죠. 즉, 팔자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글자가 동작 정지 내지는 이 무덤 속으로, 묘지라는 것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즉, 화개살과 같으니 화려한 것을 덮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재기를 노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글자의 기능상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팔자내에 이 축이 있을 때 그 글자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 적용도 달라지겠죠. 자, 편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세 기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을이라는 것에 의해서, 즉 목일주들은 정제 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을에서 실제로는 편제라는 게 미도 편제가 될 수 있을 것이요, 축도 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미라는 것은 높은 곳, 드러난 곳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을에서 봤을 때 미가 오히려 더 정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축이라는 것은 엄동설안의 축토라는 것이죠. 즉, 이 축의라는 것은 이 겨울철에 갑자기 이 땅이, 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약간 들뜬 상태,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해가 쨍쨍하게 떴을 때, 즉 바닷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뻘밭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실제로 보면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상을 좀 더 확장해 본다면 뭔가 빌딩 숲 속에 그늘에 가려진 땅, 그래서 햇볕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그늘진 땅, 이런 것들도 실제로 보면 축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대로 된 편제성인의 별이라는 것은 실제로 을에 봤을 때는 미가 오히려 편제성이 되고, 축은 그 편제성의 역할이 좀 약하다라고 일단 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의 편제가 있다는 것은 보통 큰 재물을 이루었던 조상이나 조부라는 것이죠. 이게 한때 이루었었던 그러한 뜻이 좀 더 강하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소년사장의 꿈을 꾼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에 편제가 있다는 것은 보통 격으로도 삼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목일주들은 잡기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떤 글자의 투출 여하에 따라서 이 격이 따로 정해지기도 하겠죠. 자, 어쨌든 편제가 있다는 것은 부모 때의 부자 번창의 인자로도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세 기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잘 나갈 때, 그럴 때 빨리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편제의 기본 속성상 어떻게 됩니까? 인성을 극하는 작용에 의해서 항마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목일주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화가 식상이 되겠죠. 토가 재성의 별이 되고, 그리고 금이 관성의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수가 실제로는 인성의 별이 되는데, 이 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를 극하는 작용이 있어서, 즉 인성을 극하는 작용 때문에 항마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을 같은 경우는 을축으로 일에도 올 수가 있겠죠. 자, 일지에 만약에 편제가 왔다는 것은 보통 내가 금전 환경, 즉 경제력을, 이제 활동력을 가지려고 하는 인자도 되지만, 또 한편은 그 자리는 배우자 자리가 되겠죠. 따라서 경제력이나 사업성을 지닌 배우자 인연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편제가 어떻게 됩니까?
시부모 복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에 만약에 편제가 있다면 대문 밖에 여자를 쳐다본다는 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노후에 재물 활동을 왕성히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 복량에 따른 희생이 계속 따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실제로는 이 만약에 여자 같으면은 관성이 뭡니까? 남편이 되겠죠. 남편을 낳은 밭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편제죠. 내가 봤을 때는 편제가 되고 남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인성의 별이 되죠. 따라서 시부모 복량에 따른 희생으로도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의 운성상으로 본다면 이 축에 어떤 작용력들이 있냐면, 갑은 즉 겁재죠. 겁재라는 것은 관대지에 이르면서 사모 관대를 띠를 두름으로 인해서 뭔가 그 모양이 차별화되고 드디어 무언가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간 상태죠. 그리고 월살이라는 것은 뭔가 달이 뜨긴 떴는데 내 갈 길을 지가 떠서 내 갈 길을 비추어 주게 되니, 이것도 하나의 길성의 작용에다가 천을 기인까지 들어오니 실제로는 겁체의 역할이 오히려 더 이제 강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겁재의 이 활동력은 더더욱 강해지고, 이 을은 쇠지에 들어서 아직까지도 쇠약해진 상태죠. 그리고 반한살이라고 해서 12신살상으로는 보통 이제 성을 점령하고 편안하게 말 한 장을 타고 이제 성에 입성을 하는 그런 별로 보는데, 실제로 을에 있어서 반하는 그러한 작용력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래도 복성의 별은 따르니 그나마 길성은 조금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관의 별인 병은 양지에 들죠. 아직까지 이 상승의 국면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천살로서, 자, 실제로는 이때가 가장 답답합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인 상태죠. 그래서 이 기운은 상승의 운기이기는 하나 가장 답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딸 같은 경우에 이제 곧 있으면 참 이제 해가 뜰 때가 되는데 아직까지 해를 못 뜬 상태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을이 봤을 때 정은 식신의 별이 되죠. 식신의 별이 아들의 별이 묘지에 들어간다 볼 수도 있고, 육진상 확장을 한다면 또 화개살도 들어가니 즉 화려한 것을 감춘다는 거죠. 묘지라는 것을 굉장히 잘 봐둬야 쳐야 됩니다. 또 이 정의 입장에서는 비인의 별도 되고 백호대살의 별도 되죠. 이때 잘못하면 추락사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뜬다면 확 뜬다. 그런데 추락을 하면 확실히 추락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묘지를 잘 보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자, 팔자내에 을이 있고 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개가 존재를 하는데, 자, 이런 팔자 내에서 추군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추군이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축에 인묘를 해서 그 기능이 어떻게 동작 정지, 작동 중지, 그죠? 이렇게 빠져버리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정이 있어서 멀리 원격하여 을계 형의 직업군을 쓰는데 유능한 팔자로서 쓰고 있는데, 추군이 오니 이 을이 빠짐으로 인해서 또 개라는 것이 축에서 양인지지가 되죠. 가장 힘을 받는 그것이 어떻게 나를 형살로서 작용을 하게 되니 이 형벌, 수술, 가공해, 즉 형벌이라는 것은 송사시비, 구설, 잡음, 또 수술이라는 건 병원 갈 일이라든지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일, 뭔가 가공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두고 이익을 다툴 때 뭔가 양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지에 그냥 충만놨는데 그런 작용력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인묘가 되는 작용력이 어떻게 정도 인묘를 할 것이고, 기도 인묘를 할 것이고, 경도 인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앞에서 청간대 청간편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듯이 그것을 참조하셔서 이 정이 인묘되어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형이 들어오는 작용, 즉 형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를 하겠죠. 경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그죠? 합이고
형이고, 그리고 충이라는 글자에 신이 있을 때, 그죠? 자, 이런 경우가 팔자리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면 그 글자가 이제 동료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경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작용력에 의해서 충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고, 합작용에 의해서 합탑망하의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형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작용력들을 실제로는 묘지가 왔을 때 잘 봐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무라는 것은 나에게 정제의 별이죠. 정제의 별이 양지에 있으니 천사라는 거죠. 아직도 답답하다는 거죠. 뭔가 내가 돈에 관해서는, 재물의 흐름에 관해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갖는 것이 실제로는 축일 때라는 것이죠. 우리 축을 봤을 때 이 정제의 별도 양지에 들어가 있고, 이 편제의 별도 묘지에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가장 답답함을 가지는 그러한 시기가 실제로는 축의 시기가 됩니다. 실제로 축이라는 것이 편제의 별로서 뭔가 목적물에서 뭔가 내가 재물적인 운이 와야 되는데, 실제 12운 성상의 운기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답답함을 안고 가야 되는 운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친상의 해석이 실제로는 이 축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이 정관의 별이죠. 정관의 별이 묘지에 들어가죠. 따라서 내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묘지에 들어가서 활동력이 굉장히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하지만 천을 기인이 들어오니 뭔가 훗날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인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이 실제로 자에서 굉장히 크게 활동력, 즉 장의 의미로서 넓게 펼쳐진 의미로서 작용을 했다면, 이 축이 오면 실제로는 그 기운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음간은 실제로는 장생에서부터 관대지까지, 이때가 실제로는 가장 크게 왕성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걸록지와 제왕지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작용력보다는 실제로는 장생시부터 관대지까지가 음간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력, 즉 장의 의미로서 쓰이게 되는데, 그 양지로 들어갔다면 그 기운이 굉장히 갑자기 급격히 꺾여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즉 자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다면 축기운이 그 기운들이 해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즉, 자, 그리고 임계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자축이라는 운 자체가 수국의 운이죠. 단, 이 해는 해면미로 변색을 할 소지가 있고, 이 축은 사유축으로 또 변색을 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수국이긴 하나 변색의 의미가 강한 그러한 것이 바로 축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임은 쇠지에 들어가죠. 쇠지로 하는 그 기운이 쇠약해져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환이라는 것은 말 한 장 편안한 상황이라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 편안하다. 그리고 금려란 것은 좋은, 옛날에 황족들이 이 좋은 마차를 타고 다닌 것과 같이 그러한 기운, 즉 내 주변의 삼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내가 업혀서 타고 다니면서 폼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아직까지는 축에서는 이 해가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면에 실제로는 이 축이라는 글자는 자의 영향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죠, 개. 이 개라는 것은 나에게 편인의 별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를 향하는 그러한 작용력도 있죠. 그것이 관대의 별에 들게 되고 월살에 들게, 이때 관대라는 것은, 음간의 관대라는 것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편인의 영향력, 즉 건강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개라는 것은 이 축에서 양인의 힘을 가짐으로 해서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압록이 들죠. 7.8kg 꺾이지 않으니 웬만해서는 이 편인을 감당해내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게 이 축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백호대살이 뜬다는 건 뭡니까?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락사죠, 추락사. 꺾여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뜬다면 굉장히 크게 뜰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천간 지지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축을 봤을 때, 자, 어떤 글자가 임묘하느냐. 그 임묘의 글자에 의해서 어떤 천간의 글자를 건드리느냐.
이것이 팔자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간대 지지, 을이 축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